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이 눈이 송이송이 내리는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길모퉁이 이름 없는 찻집에서 우린 얘기를 했다네 꽃들은 불어오는 미소를 짓고 새들은 노래 부르네 사람은 소리 없이 달려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던 날 난 그 애와 처음 만났지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말 좀 들어보렴아 가로등불 졸고 있는 골목에서 우린 얘기를 했다네 별들은 샘이 나서 삐죽거리고 달리는 노래 부르네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자 우리 함께 나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 금요일 제 선곡은 배철수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네. 요거는 네, 어떤 어떤 의미인지. 네. 네. 이게 1985년에 나온 곡이에요. 저보다 84년에 송골매가 해체했거든요. 85년 곡이면 선영 씨보다 나이가 많은 거죠. 나이가 많은 곡이죠. 이게 배철수 씨의 솔로 앨범에 실렸던 노래입니다. 솔로 앨범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저는 송골매를 좋아했지만 송골매가 활동할 당시에도 사실 인기가 구창모 씨가 훨씬 많았지만 전 배철수 씨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보컬도 배철수 씨의 보컬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 툭툭 던지는 맛을 담백하고 약간 무심하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친데레 같은. 근데 배철수 선생님 본인은 자신은 노래를 못해서 보컬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죠. 노래를 잘 하시지는 않으시죠. 느낌이 있는 거죠. 매력 이 비슷한 과의 가수로 하남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모르죠? 까지는 제가 하남석까지는 제가 네,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네. 창법의 가수 하남석. 네.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명곡을 남긴 하남석 씨가 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하남석 씨 아십니까?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은 굉장한 명곡입니다. 그래요? 오늘 가면서 한번 들어봐요. 굉장한 명곡입니다. 밤에 떠난 여인. 아, 네, 제목은 밤에 마음에 떠난 드네. 여인. 고운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옛날 노래인데. 가로통도 없을 텐데 눈물이 어떻게 보였지?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송골매 노래 중에도 빗물, 배철수 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렇게 배철수 씨가 부른 노래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살았노라. 자, 그러면 어머, 파남석이 출생이 1949년이래요. 거의 해방 직후네요.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참. 자, 좋습니다. 그럼, 네. 오늘 이 아이는 누군지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낫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면서 좀 유명해진 아이템이 있습니다. 구강 테이프라는 겁니다. 이게 뭐 코로잠이라는 뭐 브랜드가 있어요. 코 고시는 분들을 위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개고호흡을 하시니까.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시니까 목이 자꾸 마르고 그러면은 목에 상처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기 정화가 체내 공기 정화가 잘 안 된대요. 코골이도 훨씬 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구강 테이프를 쓰시는데 저희 엄마도 이거를 쓰시고 나서 코골이가 훨씬 좋아지시고 목 마르는 것도 훨씬 나아지셨어요. 기침도 덜해지시고. 근데 이게 구강 테이프가 실제로 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게 해서 코호흡을 확실히 도와주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습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코호흡을 하면. 그런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으면 이 구강 테이프 사용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인가 봐요. 느낌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자다가 갑자기 호흡이 탁 멈추는데 그게 아주 흔한 수면 장애인데 그런 분들은 숨이 탁 막힐 때 입으로라도 빨리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코 호흡이 탁 막힐 때 입으로도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캑 의과대학의 캑이요? 캑 의과대학의 임상의학과 라지 다스구프타 교수가 이런 분석을 해서 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CNN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구강 테이프가 소셜 미디어에 뭐 사용법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좋은 점이 많이 돌고 있지만 이런 위험성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강 테이핑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본인은 모르잖아요. 자는 동안에 그런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니까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부터 받고 테이핑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핑을 할 때 이 다스구프타 교수님이 이것도 강조를 했는데 쓰기로 했다면 이렇게 범죄자 인질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완전 꽉 붙이지 말고 세로로 딱 윤만 이렇게 막아도 된대요. 다 막지 않아도 된대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세로로만 막아도 입을 닫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구강 테이프 쓰시는 분들 유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도 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 기사 골라봤어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의에 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이 겨울에 내의 안 입으면 못 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정말 많이 사놨었어요. 색깔별로 뭐 스킨색,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저는 이제 동절기 아이템을 얘기했지만 하절기에 또 이 반대의 기능을 가진 에어리즘 있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유튜브에서. 이 에어리즘도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같이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의 반대. 더위를 많이 타는 땀이 옷으로 안 나오고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고를 할 때 유니클로에서 이게 땀이 많이 나도 균에 대항하는 성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방취, 땀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와서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거라고? 근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제품 표면에 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게 밝혀진 건데요. 이 균을 막냐 못 막냐를 테스트할 때 이 표면에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99% 내지 95% 정도까지 감소를 해야 99, 95면 정말 많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항균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유니클로는 이게 그 정도까지 그 대항력이 없었고
이게 항균 기능이 안 되면 방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항균이 돼야 방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방치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색 포도 상구균에 대해서는 유니클로가 완제품이 아니라 유니클로가 받아온 원자재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만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서 문제가 됐고 또 이 하나가 뭐죠? 폐렴균. 네. 폐렴균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항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 광고다.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런 구강 테이프도 그렇고 에어리즘도 그렇고 오늘은 참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그러게요. 되는 뉴스 뭘 두 믿고 개를 삽니까, 정말. 네, 네. 골라와서 저희가 참 뭐 뿌듯합니다. 자, 본인들이 먹고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오늘 크리에이션 좋았다. 네. 자, 그러면 8초 후에 이번 주 이아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쭌쭈닝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영희와 철수에 나오는 그 철수 맞나요? 네. 하셨는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듯. 네. 일단 지난주에도 푸르밀의 이제 사업 철수 소식을 그렇죠. 우리가 전했죠. 전해드렸는데 네. 예고편이었네요. 네, 네. 이번 주에도 철수 관련된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제 네. 특히 제가 매일 아침에 뉴스를 전하면서 참 요즘처럼 탑뉴스로 국제뉴스가 매일같이 맞아요. 등장하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네. 핵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도 정말 심심치 않게 맞아요. 심심치 않게가 아니죠. 맞아요. 매일매일 매일 나오고 언급이 있죠. 되고 있어서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 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핵전쟁까지 안 가도 사실 뭐 이미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전쟁 지역에서 철수하는 상황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동차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미국의 포드가 결국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어서 좀 들고 왔어요. 네. 그게 근데 지금 이미 사업을 접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죠. 있더라고요. 르노, 토요타, 닛산. 근데 이거 사업을 철수한다. 그럼 뭐 생산과 납품, 유통은 물론 아예 공장도 다 폐쇄하고 그쵸. 이제 지점도 폐쇄하고 사무실도 폐쇄하고 사업을 매각했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사업 철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품 생산이나 공급, 유통 이것만 그 중단한 기업까지 치면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 브랜드들 대부분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도요타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서 매각을 네. 한 회사인데요. 지난 3월에 부품 조달 문제가 있어 잠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9월 달에 아주 재빠르게 사업 이제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네. 닛산도 이어서 10월에 닛산 러시아 지분을 러시아 국부에 매각을 했고 이제 이때 판매된 가격이 충격적인데요. 러시아에 있는 닛산의 모든 자산을 러시아 정부에 단 1유로에 매각했습니다. 1유로면 뭐 환율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뭐 1,400원, 1,300원대잖아요. 이제 대신에 이제 여기에 6년 이내에 같은 가격 1유로를 지불하면 이제 다시 페이백, 이제 자산들을 돌려받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요. 이제 르노 자동차 역시 러시아에서 매출을 10%나 벌어들이고 있었는데도 단돈 2루블, 이게 약 50원이라고 하거든요. 를 러시아 정부에 이제 매각했고 역시 페이백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벤츠, 이제 벤츠는 좀 페이백 형식 그리고 러시아 이제 국부에 파는 방식이 아니라 러시아 내에 이제 벤츠를 대신 판매해주는 판매사가 있잖아요. 딜러사. 네, 네, 네. 딜러사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좀 계열사 비슷하게 하위의 이제 사업체였는데 네. 그 사업체에 오히려 지분을 매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형식은 좀 도요타나 닛산과는 다르지만 결국 러시아가 현지 사업에서 철수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상으로는 이제 자산을 몰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뭐 페이백 조건이라든지 딜러사에 매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처분을 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
회사들이 르노의 경우 3조 800억 원, 닛산은 9,500억 원 정도 현지 철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철수 자체가 일단 어려운 상황인데도 러시아 내에서 이 사업 철수를 결심한 기업이 종류를 불문하고 1,500여 개가 된다는 소식. 지금 왜냐하면 그 현지의 설비를 관리하기도 너무 어렵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품 수급, 뭐 인력 운영, 뭐 그리고 국제사회 경제 제재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여기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현기는 버팁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현대기아차, 삼성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각보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이제 깊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 현기차 걱정들 하셨잖아요. 이 현대차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 내에서 정상적인 영업 못하는 상태고 공장 가동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이 가동 중단된 공장,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이 공장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 했더니 글로벌 생산량의 5%를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꽤 큰 작은 공장이 아닌 거예요. 이 공장 자산만 2조 6,200억.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인 거죠. 이렇게 들어간 돈이 크다 보니까 이거 생산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이걸 철수하는 게 좋겠는데 근데 철수를 하면 러시아 정부가 자산을 몰수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만 기다리면 서방 국가들이랑 러시아랑 어떻게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제 현대차도 조만간 사업 철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내에서 못 판 차가 1,500대 정도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다 팔면 아마 철수 수순을 밟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근데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하면 어쨌든 자동차 수요는 있을 테니까 그 빈자리는 누군가가 메워야 될 텐데 그럼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중국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쟁이 물리적으로 다 종결이 되더라도 이 경제 전쟁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 세계가 양분되는 이거는 계속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원자재와 이제 달러의 전쟁으로 세계가 양분되어 있는데 참, 나중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철수를 보겠습니다. 이건 축구 소식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스포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축구 선수 호날두, 발롱도르 5회에 빛나는 누가 뭐래도 축구의 신이지 않습니까? 물론 7회 수상에 빛나는 라이벌 메시가 있지만 어쨌든 호날두가 축구의 신이라는 거는 전 세계인 모두가 동의하는 점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위대한 호날두가 이번 시즌 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축구 팬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13경기를 출전해서 단 3골만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발 출장도 못하고 막 골도 못 넣고 하니까 이제 호날두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제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렇겠죠. 자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민했을 텐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죠. 토트넘과의 지난 20일 경기에서 사달이 결국 났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날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유의 호날두의 맨유가 이긴 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감독이 호날두를 선발 명단에 안 넣었다가 교체 신호를 준 거예요. 자존심이 팍상했겠네요.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호날두가 나 안 해 이러면서 조기 철수해버렸습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MBC 뉴스에서 다뤘거든요. 잠시 보고 올까요? 네. I think that's disrespectful to the team, to the manager, to the fans. They're winning 2-0. It's maybe his final act now of saying, okay, I can see you moving on now. I can see I'm not needed here. We were just talking.
이게 아무리 그래도 코치의 감독의 지시가 있었는데 거부를 그냥 아예 안 나갈래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쓱 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원. 네. 이후에 결국 맨유가 출전 정지 징계를 네. 내렸죠. 네. 네, 이 다음 경기가 이제 첼시전이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이제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홈페이지에 발표해서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맨유 감독 텐하그 감독이 좀 많이 참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도 바이에카노와의 친선 경기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도 호날두가 자신의 출전에 불만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철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텐하그 감독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경고를 줬어요 이미.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출전 정지 징계까지 내렸고 이게 논란이 거세지고 팬들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SNS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조기 퇴근이나 뭐 마음대로 철수한 게 아니라 그냥 항의의 뜻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그거 아닌가요? 저 그게 그거 같은데 약간 뭔가 그런 뭐 민주사회에서 시위의 권한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의할 권리가 있다 나에겐.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언제나 팀과 함께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 또 출장 정지 후 나선 이제 바로 그 다음 경기 셰리프와의 경기에서 속죄골을 터뜨리기도 했기는 했어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MBN뉴스 베댓도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이 아깝다. 이걸 인정받으려면 말년의 모범을 좀 보여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인성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많이 아쉽다라고 이제 달았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그때 그 날강도. 그러니까요. 날강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가 얼마였는데. 네. 더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여론은 더 안 좋은데 게다가 돈세탁 문제까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게 그 맨유를 이적하기 전에 유벤투스에 있었잖아요. 이때 코로나가 한참 이제 2020년 요쯤에 심해지면서 그때 유행을 했던 게 해외 축구에서 유행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을 좀 줄이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유벤투스에서 호날두가 다운 계약서를 쓴 것 같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연봉을 감축했다 하고 뒤로는 그냥 더 받은 거죠. 근데 뭐 호날두는 여기까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 이게 유벤투스 구단에서 그걸 재무제표에 똑바로 안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범죄 수사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성 문제부터 무슨 금융범죄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팬들도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고 이런 가운데 호날두의 라이벌 메시는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올 시즌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 역대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 처음으로 10골 10도움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꺼지지 않는 전설적인 면모 속에 오래가네요, 메시는. 그 대칭점에 있다고 했던 호날두는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네요. 이제 월드컵이 한 달 남았습니다. 호날두가 포르투갈 대표로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도 호날두인데. 호날두가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 포르투갈 대표로 제 몫을 할지 그것도 뭐 재밌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철수는 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철수. 요거는 조금 미스테리할 수도 있는데 범 내려온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다 아시는 노래잖아요.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2020년 7월에 공개한 한국 홍보 영상에 등장한 곡인데 Feel the Rhythm of Korea죠.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뭐 여러 이제 복제 영상이 있지만 원본 영상의 조회수가 4,900만 원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거잖아요. 특히 해외 팬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는데 자, 이번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새롭게 영상 공개했는데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고 너무 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서산 머드맥스 보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서산 머드맥스는 정말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새 거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분들 아니면 이제 전작을 깰 수가 없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TS 이제 치트키를 썼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 티저 포함해서 3개인데 이걸 다 합치면 12만 뷰가 이제 넘었어요. 이번 BTS 관광 홍보 영상은 공개 12일 만에 1억 1천만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뭐 출연진도 출연진이었겠지만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12만 뷰라고 잘못했습니다. 1억 2천 거죠. 다 합하면. 1억 1천만 뷰. 12일 동안에. 12와 1억 2천을 합쳐서 12만 뷰라고 그랬나 봐요. 제가 해석까지. 그래서 내용이 아주 좋았죠. 이번에 부산 대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대전에
이제 배철수 씨 송골매가 네.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네. 이제 깔리면서 옛곡을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말 감칠맛나게 잘 소개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그럼 출연진은 BTS의 슈가와 지민인데 네. 깔린 곡은 대전편이 그렇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고 네. 부산에는 뭐가 깔렸어요?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 명곡이 깔렸습니다. 대가들의 음악을 썼군요. 네, 이런 믹스 매치가 네.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얘기하면 네. 배철수 구창모의 송골매가 이제 다시 리유니온을 해서 최근에 정국 네, 투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네.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근데 2030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마지막 공연이 인천에서 네. 돌아오는 2일에 있어요. 2일에 있습니다. 근데 송골매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콘서트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진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미국 밴드들은 80이 돼도 계속 막 그러게요. 예전처럼 똑같이 공연하는 밴드들이 건즈 굉장히- 로지스 같은 네. 그런 AC/DC 뭐 이런 데도 네. 뭐 다 그렇습니다. 레너드, 스키너드 다 80 넘어서도 공연을 하는데 송골매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겠는데 네. 자, 그러네요.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산울림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새로운 리마스터링 LP를 냈다고 하니까 자, 전설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요계가 다시 한번 흥해라 흥 하면 좋겠습니다. 네.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큐시트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기사가 톱입니다. 네. 어제 머니톡에서도 저희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 레고랜드발 충격으로 네. 부동산 PF 아니면 부동산 분양 시장에 자금난 큰일 더 났어요. 어려워지면 이러면 큰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 분양 시장의 충격이 정말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오늘 뉴스데스크 톱입니다. 네. 몇 년 넘게 완판 행진 이어가던 수도권 대형 건설사, 유명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 이러면 뭐 경쟁률 뭐 6대1, 10대1 막 이러면서 맞아요. 분양이 엄청 안 되는 건 말이 안 됐었는데 이게 한 대형 단지 경기도의 수도권에 있는 의왕에 있는 단지인데 분양 당시에는 경쟁률이 5대1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5대1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 분양가가 지금 시세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당첨되신 분들이. 네. 그래서 계약을 안 안 하는 하시는 세대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그냥 무순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그게 비싸다는 거죠. 더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죠. 집값은 떨어지고 있었죠. 건설 자재값도 뛰기 때문에 분야가 낮출 뭐 이런 구멍도 없는데 지금 자금 조달에까지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건설사 연쇄부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톱에서 현재 상황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에는 대규모 포병 사격만 하면서 미사일 도발은 안 했었는데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미사일을 쏜 거예요. 네. 근데 한미 공군이 사흘 뒤인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 동안 240대의 군용기를 동원해서 5년 만에 전시 대비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쏘면서 우리 군이 오늘까지 진행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있으면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는 뭔지 도대체 오늘 속속들이 뉴스데스크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 이러면서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 부인하면서 불쾌감을 비쳤는데 왜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지목을 한 건지 그러게요. 뉴스데스크에서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두 개 아이템에 걸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3년 만에 노마스크 할로윈이 이번 주말 이태원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할로윈입니다. 웬만하면 주말에는 이태원 가지 마십시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축제 바로 전날 현장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이태원 상황 어떤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겁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본방으로 넘기고요. 저는 다음 주에
화요일에 이선영 아나운서. 다음 주 금요일 그 결방이에요. 맞아요. 저희 네. 그 포스트 시즌 네. 때문에 저는 포스트 시즌 리포팅 나갑니다. 네, 금요일에는 이선영 아나운서를 포스트 시즌에서 보시고 저는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